자, 다시 시작합시다. 지수부터. 자, 지수. 반에 새로 올라온 친구도 있고 한데도 우리 반에 여전히 지수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한 명쯤 분명히 있을 법한 이름인데 지수라는 친구가. 아니 근데 실제로 있을 때 옛날에 좀 놀려먹고 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 장난을 치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못할 짓이야. 잘못했어 내가. 지수한테도 미안하고 유리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네. 유리라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함수 유리식 요구할 때 그렇게 많이 써먹고 했었는데 진수라는 학생은 로그에서 좀 함께 같이 많이 얘기를 했었고 한데 일단 없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미안해. 이름 갖고 놀리지 말고. 자, 아무튼 사실 나도 이름 갖고 많이 어릴 때부터 놀림받은 입장에서 애들이 이상하다라고도 하고 신기하다라고도 하고 아무튼 아니 내가 성격이 그렇게 욱하는 성격이 아닌데 욱하지 말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 재현이 뭔 소리가 싶어? 선생님 이름이 웃기야. 알고 있었나요? 오,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지수 첫 번째 얘기는 거듭 제곱 근. 자, 거듭 제곱 근에서는 이제 의미 알아두는 거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때 짝수홀수 나눠서 보는 거. 자, 그리고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실제 계산할 때 별로 많이 쓰진 않지만 또 그 거듭 제곱근의 성질 가지고 문제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 무엇인가 정도는 알아둬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거듭 제곱근의 의미 뜻을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x의 n제곱이 a라고 했을 때 x는 a의 n 제곱근, 자,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오케이? x의 n제곱을 a라고 했을 때 x는 a의 n제곱근.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n제곱근이라고 하는 애는 복소수 범위를 다 포함하면 몇 개가 있게 돼 있다. 얘가 몇 개? 복소수 범위면 몇 개? 는 기억이 안 나. 자, 기본적으로 복소수 범위에서는 n개가 있게 돼 있어요. 오케이. 복소수 범위에는 n개, n제곱근 n개. 여기서는 중근다 서로 다른 것으로 세는 겁니다. 오케이. 겹쳐도 그냥 개수를 센다라고 하면 복소수 범위에서 n개. 그리고 여기까지는 n에도 아무런 제한이 안 걸려 있고 a에도 아무런 제한이 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실근을 얘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자, 실근과 근호 사용을 좀 같이 얘기를 하는 걸로 교재도 안 그래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실근과 근호 사용. 자, 그럼 여기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n이 홀수, n이 짝수를 갖다가 나눠줘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 요렇게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오케이. 자, n이 홀수일 때는 이 칸이 안 나눠져. n이 홀수일 때는 모두 n제곱근 a 한 가지입니다. 오케이. n이 홀수일 때는 이 중에 실근은 n제곱근 a 하나밖에 없다. 오케이. 그리고 이때는 a가 양수고 음수고 0이고를 따지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뿔마
n제곱근 a, a가 0일 때는 0,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a가 양수면 뿔마 n제곱근 a로 몇 개야? 2개라고 하는 거지. 2개, 얘는 1개, 그 다음에 없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근호를 사용할 때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그냥 루트는 허수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냥 루트는 허수 표현할 수 있다. 루트 내부가 음수면 허수가 되는 거죠. 맞지? 그냥 루트는 허수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n제곱근 표현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n이 3 이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만 표현할 수 있냐, 이 근호가 실수만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되게 좋은 꿈을 하고 있어. 잠깐만. 좋은 꿈을 깜빡했네. 실제 계약을 하면 1교시가 더 많이 졸려. 이상하게 1교시는 유독 많이 졸려해져. 어느 학년에 어느 반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죠. 자, 지금 졸업반이 필요하다. 아직 분편 얼마 안 썼으니까 선생님이 꺼내줄게. 저도요. 더 필요한 사람 없어요? 이게 고민이야. 다음에도 이 울트라 파워를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노멀을 살 것인가. 좀 너무 세서. 아무튼 애초에 졸음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졸음이 팍팍 깨게 수업을 하면 더 좋겠는데, 네, 그럴 경우도 있었으면 내가 쉬어준 자리 있겠지 않아. 아무튼 자, n이 짝수일 때는 2개, n이 짝수고 a가 양수면 2개, a가 0이면 1개, 그 다음에 a가 음수는 없다. 자, 여기만 노리고 나오는 문제도 있다.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거듭 제곱 근의 성질. 다시 말하지만 이 녀석으로 계산은 안 할 거야. 오케이. 계산은 다 유리수 지수를 써서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질만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도 있기 때문에 성질이 어떤 것인지 점검은 하고 가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A는 양수, B는 양수, M, N, 2 이상 자연수.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 근호에서 유일하게 생략이 가능한 n값이 누구게? 2가 유일하게 생략이 가능한 n값입니다. 1은 근호에 원래 쓸 수가 없는 수예요. 오케이? 1제곱근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2제곱근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고, 그걸 그냥 제곱근이라고 하고, 그 자리만 생략이 가능하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그 기본 근호도, 그 원래 루트도 통용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만들어져, 이제 조건을 2 이상 자연수로 얘기를 해놓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양수만 얘기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얘가 이렇게 생기면 음수일 땐 이렇게 된다도 좀 섞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n제곱근 a의 n제곱은 a다. 자, 이건 정의 그대로지. 맞지? n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하는 수가 a의 n제곱근이니까 n제곱해 a가 나와야지. 맞지? 그래서 얘는 정의 그대로 나와 있는 식이고요. 자, 여기서 n제곱근 a의 n제곱은 이게 무슨 뜻이래? 얘는 a가 될 건지 절대값 a가 될 건지 나눠줘야 돼.
자, 여기처럼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A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A의 양수 제한 같은 게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거는 또 얘가 n이 홀수면 그냥 A예요. 오케이? 예를 들면 n 3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면 그대로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오케이? 플러스 2로 바뀌는 게 아니다.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면 그대로 마이너스 2로 나온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런데 n이 짝수일 때는 무슨 표현이냐? 절대값 표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면 절대값 마이너스 2로 바뀌어서 2, 자, 요렇게 나와야 한다. 이해되니?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기를 헷갈려버린 경우도 의외로 많은데, 자, 여기에다가 n제곱이 붙어 있을 때에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a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니? 특히나 이거는 이제 원래 거듭 제곱근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곱근 중에서 원래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거기서 많이 헷갈려 하거든. 자, 여기 바깥에 n제곱이 있을 때는 이 내부에 뭐 따지지 않고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제곱근 a하고 n제곱근 b하고, 그러니까 여기 n제곱근 숫자가 이제 같으면 에 해당하는 거지. 같을 때는 하나의 제곱근호 안에 넣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루트의 성질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루트의 성질이랑 똑같이 쓸 때 숫자가 같아 있을 수 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똑같이 세제곱근이라 하나의 세제곱근이고 똑같이 네제곱근이라 하나의 근호를 쓸 수 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랑 내용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자, 요렇게 분수꼴로 나와 있는 것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 오케이. 자, 이거나는 내용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n제곱근 a에, 자, 이번에는 이 바깥의 n제곱.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 숫자가 다른 경우를 상정을 한 거지 지금. 맞지? 그럴 경우에 n제곱근 a의 m제곱을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이건 그렇줄 필요 없잖아. 오케이. 바깥에 있는 근호를 안에다가 넣어줄 수 있다. 오케이. 요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자, 그럼 얘는 뭐도 가능하냐면 반대로도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끄집어낼 수도 있다. 이해되니? 자, 드물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m제곱근에 n제곱근에 a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m 곱하기 n제곱근에 a. 오케이. 이걸 거쳐서 다시 n제곱근에 m제곱근에 a. 자, 요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오케이.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상황을 예를 들어 보자라고 하게 되면 세제곱근에 네제곱근에 8이 있어. 그럼 4제곱근 8은 원래 계산이 바로 안 되지. 오케이.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4제곱근에 세제곱근에 8로 순서를 뒤집어도 된다고.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4제곱근이라고 조금 처음 모양보다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먼저 만나게 하고 싶다. 이런 건데, 역시 유리수 지수로 쓰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기도 해요. 오케이. 일단 가능하다라는 거는 얘기를 해두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게 약분 얘기. 자, 여섯 번째 성질은 뭐를 먼저 써놨지? NP로 먼저 써놨구나. 자, NP 제곱근 A에 MP 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 오케이? 약간 약분 통분 가능하다는 느낌이에요.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12제곱근 3의 4제곱이면
얘를 갖다가 세제곱근 3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오케이? 필요에 따라서는 세제곱근 3을 12제곱근 3의 4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고, 보통 이건 이제 대소 비교할 때 많이 쓰는데, 오케이? 계산할 때도 계산할 때지만 대소 비교할 때 보통 많이 쓰는데, 역시나 얘도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난 더 편하다고 본다. 오케이? 자, 일단은 거듭 제곱분의 성질은 이렇게 6개 정도가 소개가 되고 있고, 실제 계산에다가는 유리수 지수를 쓰면 굳이 이걸 안 떠올려도 되기는 하지만 과정에서 물어볼 수는 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오히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 있는 거, 오케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계산할 때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거듭 제곱분의 성질 얘기를 해봤고요. 자, 3번 지수형 확장. 이거 다시 보면은 뭔가 하나 떠올라. 총괄 1차 1번. 그치. 밑조건이 정수로 확장할 때 A는 0이 아니다라고 붙는다라고 하는 걸 많이들 까먹지. 사실 그게 강조 포인트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나도 수업 시간에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거든요. 꽤나 많은 선생님이 별로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해요. 왜?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거든. 그런데 그 총괄 테스트를 냈던 승리쌤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나 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작년에도 1번에 냈는데 올해도 1번에다가 내더라. 근데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원래 실제로 시험에 자주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아무튼 자, 지수의 확장 기본적으로 A의 n제곱근으로 원래 시작을 하잖아. 맞지? 그래서 A n제곱근 A의 n제곱으로 시작을 하지. 자, 여기서 이 A를 뭐라 그래? 좋아요. A를 위치라고 하지. 자, 이 n을 뭐라 그래? 그치, 지수라고 하죠. 자, 그럼 이 지수가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래 뭐였어? 자연수였지?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지? 맞지? 지수표는 중학교 때 처음 배우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안 배우지? 맞지? 중학교 때 이제 지수 법칙 배우면서 다 배우는 거잖아. 맞지?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 정수로 확장을 시키지. 맞지? 이 정수로 확장을 시킬 때 A는 0이 아니다가 좀 들어가 줘야 돼. 자, 왜 그러냐? 0이 분모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이야. 오케이? 0이 분모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는 정수로 확장하는 건 어떤 뜻이야?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면 얘를 뭐로 계산한다? 그치? 4분의 1. 자, 이렇게 계산을 한다. 맞지? 음수지수는 역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유리수지수 할 때랑 또 겁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자, 유리수로 확장을 할 때 밑이 이제 양수로 좀 고정이 되어줘야죠. 맞지? 자, 그래서 2의 3분의 1제곱이 세제곱근 2. 자, 이런 뜻을 가지게 된다. 오케이?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자, 그때 여기 3분의 1, 여기 4분의 1 이렇게 이제 양쪽에 분수가 보이면서 이걸 갖다가 막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 자, 지수가 음수면 역수를 취하기 때문에 분수꼴이 등장할 수 있다인 거고. 오케이? 맞지? 유리수 지수라고 하는 거는 지수 자리가 분수가 나타나게 됐을 때 근호다 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근호하고 유리수 지수의 약간의 차이점이 나오는 게 언제냐면 A가 음수일 때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어떤 표현은 가능한데 세제곱근 마이너스 2라는 표현은 가능한데, 오케이? 요건 가능한데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은 가능해 불가능해? 그치. 이런 표현은 없어. 요렇게 표현하면 안 돼. 오케이? 근데 사실 나중에 미적분할 때는 그냥 이런 셈 치고 하기는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정의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계산이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이야 3번이잖아. 자, 4번 실수로 확장. 실수로 확장을 할 때도 A는 양수라고 하는 제한을 걸어두죠. 맞지? 자, 근데 실수로 확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딱히 의미 부여를 두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를 변형하는 게 없어. 실수지수의 경우는. 오케이. 단지 어떤 계산할 수 있냐? 2의 루트 2제곱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얘가요 2보다 좀 크고요. 4보다는 작을 거고요. 3이랑 글쎄 잘 모르겠네.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겠는 거. 약간 이렇게 되는 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는 이제 계산 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냐?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2에 2제곱 해서 4예요. 네, 이런 계산을 시키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얘기 같은 경우 형태 변형도 못 만들고 그냥 계산만 시킬 거면 뭐하러 만들어놨냐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만들었냐? 지수 함수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지수 함수를 할 때 정의역을 갖다가 실수 전범위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랑 똑같은 프로그램이 뭐냐면 삼각함수 할 때 호도법과 일반각을 만드는 이유랑 똑같은 이유예요. 오케이. 삼각함수에서 일반각과 호도법을 만드는 이유가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기 지수도 지수의 확장을 갖다가 실수까지 하는 이유가 지수함수의 정의역을 실수 전범위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두고 문제 유형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지수는 지금 현재 교재에서 유형이 16개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가 몇 문제 붙어 있어요. 자,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자, 유형별로 한 문제씩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려고 할 때 고민이 되게 깊어지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 이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유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지고 내야 될 것이냐. 다 풀어줄 만한 시간은 없는데 그런 거지. 지금 오늘 목표한 진도가 지수랑 로그, 상용로그 전까지가 목표인데 그러면은 유형이 26개란 말이야. 유형이 26개. 그럼 거기서 제일 어려운 것도 풀어주고 대표할 것도 풀어주면은 내가 32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 맞지? 아니 또 좀 줄어들 수는 있지. 대표할 만한 문제가 제일 어렵기도 해. 막 이렇게 되면은 좀 줄어들 수도 있긴 한데 고민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데 이 유형은 너희들이 이미 잘 풀 수 있는 유형이다 싶은 거는 그냥 어려운 걸 풀어주고 오케이? 여기는 아직 헷갈려 할 만한 유형이야 라고 하면 조금 쉽더라고 하더라도 대표할 만한 문제를 풀어주고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유형을 정복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유형 거듭, 제곱, 근의 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할 만한 거 자, 5번을 볼게요. 자, 자연수 n 2 이상 n 10 이하 n제곱근 마이너스 10n 플러스 21의 n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 존재. 자, 결국에는 실근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야. 맞지? 오케이. 자, 실근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뭐부터 나누고 볼 거냐?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부터 나누는 거. 오케이.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자, 그러면은 n이 홀수일 경우에는 자, 얘가 a자리지 밑자리야. 오케이. 요 녀석이 어떤 수여야 되냐? 음수여야. 오케이. 부호가 그대로 살아서 나오기 때문에 음의 실수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n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21이 음수여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상황 n이 짝수일 때는 일단 실수가 돼줘야 돼. 오케이. 실수가 돼주려면은 얘가 거꾸로 0 이상이 돼줘야 되지. 이해돼요? 그런데 그 중에 0은 음의 실근이 없어. 0을 제외해. 그러면은 여기서 n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21이 양수일 경우에
뿔마 n제곱근 a로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분명히 음의 실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음의 실수만 나오도록 해달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음의 실수가 존재해달라고 했으니까 있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n이 짝수일 때는 요 범위를 만족하면 된다. 이해되니? 그럼 실제로 부등식은 위에 것만 잘 풀면 밑에 거 재활용하면 되잖아.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 되니까. 맞지? 자, 그럼 위에 게 이수분해가 깔끔하게 돼가지고 37의 마마. 자, n이 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뭐만 찾아주면 되냐? 홀수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에서 7 사이에 있는 홀수는 누구예요? 그치, 5밖에 없지. 없어요, 더 이상. 맞지?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상황이면 n이 3보다 작다 또는 n이 7보다 크다인데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범위 제한은 요렇게 걸어놨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2 이상 10 이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럼 요 범위에 해당하는 짝수들을 찾자라고 하면 n은 제일 처음에 몇? 2 들어가지, 그치? 그 다음에 쭉 건너뛰지. 그 다음에 몇 들어가야 돼? 그치? 8. 다음은 여기까지죠? 10 이하니까. 여기가 되니? 자, 만족하는 모든 n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5와 2와 8과 10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요령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n이 홀인지 짝인지 나누는 걸 제일 먼저 해줘야 한다. 일단 이게 기본이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렇지? 아까 정신 차리려고 스탠딩으로 가더니 돌아와서 다시 졸고 있으면 어떡해. 준서야, 껌 좀 줄까? 지금 선생님이 이리저리 부피를 많이 만져가지고. 자, 자. 이거 좀 바꿔달라고 그러길래 너무 궁금한데. 그러고 보니까는 나중에 나 시험부터 어디 앉지? 앉을 데가 없네. 아니 이게 내 개인적으로 작년 애들하고 이제 가장 분위기 차이 중에 하나가 작년에 자리에 앉잖아. 애들이 뒤부터 차. 맨 앞자리 항상 비어 있어. 그리고 시험 볼 때 난 그냥 맨 앞자리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너희들 마주보고 앉아서 시험 보면 되거든. 근데 지금 너희들 반 분위기는 항상 맨 앞자리가 차 있어. 누가 앉든지 간에. 그러니까 모두 다 맨 앞자리부터 앉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항상 맨 앞자리가 차 있어. 내가 시험 볼 때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보통 경락 앞자리 막 이렇게 아니 서민이 앞자리 막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문제를 풀곤 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월급 받는 애들도 그래. 작년에는 월급이고 허목이고 앞자리를 비웠는데 올해는 월급이고 허목이고 다 앞자리를 채워. 그래서 항상 시험 볼 때 내가 어디 책상을 끌어다 쓰든 중간에 들어다 해서 봤는데 2교실사에 이제 지금 12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험 볼 때 나 서서 봐야 되는 거 이거. 너희들 시험 볼 때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서서 봐야 돼. 그러니까 원장님이 정치교육 같은 거 하라고 할 때 그런 얘기 다시 못할 거. 시험 많이 볼 거다 이런 거. 근데 일단 3월까지는 그래도 일단 주 1회로 볼게요. 3월까지는 주 1회로 볼 건데 내신 대비 들어가게 되면은 주 2회 볼 겁니다. 오케이. 내신 대비용 테스트지는 그래서 선생님이 꽤 회차를 많이 미리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수1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테스트가 한 8회차까지 있거든. 그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라는 한대국어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8개. 물론 동대국어 모의고사 선생님이 8개 새로 제작해줄게. 자, 아무튼 미리 가지고 있는 시험지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보고 그 다음에 새로 몇 개는 만들 거야. 왜냐면 작년 시험지를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 시험지는 작년 시험지가 반영이 안 된 거라서 내신 대비 교재는 어차피 이제 또 작년 시험지 반영해가지고 새로 만들 거기는 한데 테스트지 볼 때도 이제 작년 시험지 반영한 거 몇 개 새로 만들어서 거기까지 다 원래 또 자주 봐야 되겠지. 새로 만든 시험지까지 봐야 되니까. 아무튼 테스트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목요일마다 테스트를 볼 거고요. 자, 일단 전문가는 주 1회 테스트. 되게 시간이 애매하긴 하다.
왜냐하면은 오늘하고 그 다음 목요일, 그 다음 목요일 한다면 그 다음 목요일은 되시는 거예요. 아, 오늘도 시험 볼게요. 그냥 세 번은 보는 거예요. 아무튼 자 이렇게 5번 문제 해결을 해봤고요. 넘어가서 자 유형 2번엔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지만 나는 유리수 확장으로 풀 거야. 그러니까 8번을 보자라고 하면 자 세제곱근 A는 4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제곱근 B는 27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자 6제곱근 A 루트 B를 값을 구해라. 자 이게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얘를 바로 A의 3분의 1제곱은 2의 제곱으로 쓸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A 는으로 가려면 양변 몇 제곱으로 해주면 돼? 양변 세제곱으로 해주면 돼. 양변 세제곱으로 해주게 되면 2의 몇 제곱이 돼? 6제곱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B의 4분의 1제곱은 3의 세제곱이라고 쓸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걸 갖다가 B 는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표현아? 여기다 B 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3의 12제곱. 양변 4제곱을 해주면 돼, 그지? 맞아. 자, 그걸 가지고 여기로 들어갈 거야. 그럼 이 녀석도 정리를 하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A는 근호 6제곱근 하나만 받았으니까 A의 6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자, B는 한 번에 암산될까? 6분의 1, 2분의 1에서 12분의 1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2의 6제곱에 다시 6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12제곱에 다시 12분의 1제곱 이렇게 됐잖아. 맞니? 그럼 이게 결국 몇 곱하기 몇이 돼? 그렇지. 다시 2 곱하기 3이 되지.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답은 6이다. 할만하죠? 딱히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8번 해결해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지수의 확장에서 사실 지금 8번 풀이를 하고 나면은 지수 확장이 별로 특별히 다를 건 없는데 여기는 문제 유형이 기초 계산 이후에 조금 짜증나게 생긴 애들이 있어서 좀 새롭다 싶은 문제 하나를 볼게요. 10번에 자 2차 공식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에 자 9근이 알파 베타 여기까지 별로 안 새로워. 그치? 9근이 알파 베타 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뭘 할 거야? 2차 공식에 9근이 알파 베타라고 돼 있어. 당연히 뭘 할 거야? 그치? 근각계수를 할 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고요? 그치?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자, 요렇게까지는 자동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원했던 게 뭐였냐면 2의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 곱하기 4의 베타 제곱분의 그 다음에 2 곱하기 2의 알파 제곱의 베타 제곱. 자, 얘는 지수 법칙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지수 법칙.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자, 분모는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2 베타 제곱으로 우선 정리하고 좀 이따 마저 정리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가 숨어 있는 거야, 지금? 1이 숨어 있는 거지, 그치? 맞아.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알파 더하기 1이 될 거고 2의 알파 더하기 1제곱의 베타 제곱이면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더해야 돼. 2의 알파 플러스 2베타.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분배해줘야 돼.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자, 요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마저 정리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빼야 돼. 오케이. 지도식에서 빼야 돼. 그래서 2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요렇게 되지. 맞니? 자, 그럼 여기 알파 베타 자리에 1이 들어가고 마알파 마베타니까 여기서 부호 뒤집어가지고 플러스 5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얘는 2의 6제곱 64가 답이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지수 법칙을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는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자, 한번 해봤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유형 8번이랑 차이가 너무 없어. 유형 8번이죠. 8번 풀어준 거랑 유형 차이가 너무 없어서. 자, 유형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5번에 15번 봅시다. 자, 5의 8제곱은 A, 그 다음에 8의 6제곱은 B. 이거 가지고 200의 10제곱을 AB로 나타낼 거.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숫자를 거꾸로 문자로 나타내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본 단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먼저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보통 기본 단위로 인식하기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소인수지, 소인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녀석에서는 5를 A의 8분의 1제곱으로 좀 인식을 해주고. 오케이. 자, 그러면 8로 인식하는 것보다 뭐로 인식하는 게 편하겠냐? 2의 세제곱으로 해서 2를 기본으로 인식하는 게 편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얘를 갖다가 2로 계산하자라고 하면 2의 3, 6, 18제곱은 B를 거쳐서 2가 B의 18분의 1제곱. 자, 요렇게 인식해야 되겠다. 이해되니? 그럼 다시 여기는 200의 10제곱에 가서 얘를 갖다가 소인수분해와 지수법칙으로 일단 정리를 해두는 거죠. 그럼 200은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2가 3개, 5가 2개. 맞니? 오케이. 200은 2가 3개, 5가 2개.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오케이. 의 10제곱이었으니까 지수법칙으로 다시 2의 30제곱 곱하기 5의 20제곱이 되겠지. 맞아?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이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고 B의 18분의 1제곱을 요렇게 집어넣고 자, 30제곱 곱하기 자, 5자리에다가 A의 8분의 1제곱을 집어넣고 위에다가 20제곱. 자, 요렇게. 오케이. 이걸 그럼 이제 다시 A, B 순서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은 요거 곱한 거 약분해서 A의 몇 제곱이야? 오케이. 2분의 5제곱. 자, 곱하기 B는 요거 약분해가지고 오케이. 3분의 5제곱.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맞지? 자, 문제 보기도 요런 표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다시 근호로 바꿔놨다 그러면 근호에 맞춰서, 그러니까 보기의 답에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주관식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보통 그럴 경우는 먼저 나온 게 답이죠.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15번 해결해 봤고요. 자, 그러면 잠깐 문제를 풀다가 2교시의 진도를 이어서 맞아 나가기로 하고, 풀다가 막힌다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뵙고 오세요. 선이랑 사이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일찍 올 텐겠어. 둘 다 일찍 와서. 성윤이는 재현이 연우랑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했겠네. 왜 또 이렇게 늦게 왔어?
컨디션은 그런데 들으면 나르쌤이랑 스타일 많이 다르세요. 일단은 한 개밖에 안 됐으면 들으면 하면 괜찮아요. 아 맞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기하 수업 토요일 6시로 바뀌었다는 거 얘기했었냐? 단톡방에는 올려놓긴 했는데 다시 한번 조율하고 토요일 수업이 지금 몇 명 없어. 아무튼 뭐야 준호는 알아봤어? 누구 학원 수업 시간? 일요일 반도 다 차 있어서 꽉 차 있어서 모르는데 바꿀 애들 있으면 물어보고 다시 그럼 당장 이번 토요일 수업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하네. 알아서. 그러니까 올 수 있게 되면은 그때 다 연락줘. 그리고 이제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일요일 밤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유지라는 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시간일지도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일요일 밤이라서 선생님 마음이 좀 벌리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일요일 밤에 수업 듣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거까지 고민을 해서. 우리 반에 애초에 기하 수업 신청자 자체가 몇 명 없나? 아 그리고 경라는 경라 벡터만 수업 듣는 거 가능하대. 오케이? 그리고 경라는 벡터만 수업 들을 때 수요일 걸로 할 거야? 토요일 걸로 할 거야? 수요일이요? 그러면은 수요일 벡터 담당 선생님한테 미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놓고 벡터 나갈 때 얘기해달라고 해야 되겠어. 오케이?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이 지진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컴백 들어?
우리만 왜 이렇게 짝꿍해? 나 아니 그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춤췄어? 어? 연습실 갔잖아. 누나가 이쁘잖아. 그리고 나 2분 늦었어 연우야. 그 무슨 일? 그 너무 두꺼워. 그게 상관이 없고 너무 두꺼워서 싫어. 지금 내 이마력이 지출이 불만. 방금 복도에서 체리의 친구랑 인사했어. 어. 앞에 가고 있는 애가 나도 옥센방 가야 되는데 그런 거야. 내가 뒤에 따르고 있는데 옥센반을 가야 돼? 옥센반이 뭔데? 옆에 애가 물어봐. 그래서 그냥 옥센반 왜? 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오늘 체린이랑 친구 됐다고. 오늘 식탁에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반 오고 싶다고. 우리 반 오고 싶다고 아무나 올 수 있는 반이 아니지, 그치? 졸려. 자, 2교시로 넘어왔으니까 문제 푸세요하고 몇 초 지나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다음 문제를 좀 이어서 나가기로 해요. 그러고 보니까 마스크 그것도 문제가 있네. 오늘 원래 비염이 좀 있어갖고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콧물이 살짝 나와도 그냥 모른 척 섞어야 돼. 지금 수업하는데 콧물이 살짝 흐르고 있으면 너희들이 볼 때 좀 너무 그렇잖아. 아무튼 자, 아까 유형 5번까지 했죠, 그죠? 맞지? 자, 유형 6번에 자, 많이들 어려워하는 유형이거든요. 자, 거듭제곱근이 자연수가 되는 또는 유리수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는 경우예요. 17번을 볼게요. 루트
2분의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 얘는 자연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제곱분의 2의 a 플러스 1제곱분의 3의 b제곱. 얘는 유리수가 되길 바래요. 자,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애는 약분 등을 통해서 자연수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애고, 유리수가 돼달라고 하는 애는 약분이 안 되는 애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약분과 관계없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럼 사실 어느 쪽이 더 쉽냐? 유리수 쪽이 더 쉬워요. 맞춰주기가. 오케이? 어차피 얘는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A에게 걸리는 조건이 무엇인가, B에게 걸리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양쪽을 모두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딱 이 문제로 따져보자면 지금 A보다 B가 좀 더 쉽거든요. B부터 좀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은 B는 이 왼쪽에서 이 루트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짝수여야 돼. 맞지? B가 이 왼쪽 근호에서 받는 조건은 짝수일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오른쪽 근호는 얘가 세제곱근을 풀어야 돼. 맞지? 세제곱근을 풀어야 되니까 뭘 바라냐? B가 어떤 수여야 돼? 세제곱근을 풀려면? 그렇지. 3의 배수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밑에 내려가면은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원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찾아줘야 된다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짝수고 3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수가 누구예요? 그렇지. 자, 원래 B는 6의 배수는 다 돼요. 6의 배수면 다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찾자면 6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A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 자, 그나마 이쪽이 좀 더 쉬우니까 이쪽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 A가 여기서 자연수가 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돼요. 뭐냐면 이 분모의 이 하나를 약분을 시켜줘야 됩니다. 오케이. 약분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근호를 또 풀어야 돼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2가 최소한 1이라도,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있자면 2개씩 더 들어가요. 그래야 근호를 풀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A는 어떤 수가 되어야 되냐면 1 이상 홀수? 1 이상 있으니까 오히려 또 어색하다. 홀 쓰면 되지. 오케이? A는 홀 쓰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조건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얘가 그냥 A가 아니라 A 플러스 1이 되어 있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근호를 풀려면 A 플러스 1이 3의 배수여야 해.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A는 플러스 1이 3n 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맞니? 그러면 이 A가 3n 마이너스 1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도 표현하냐?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홀수 중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를 찾아도 되고,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 중에 홀수를 찾아도 되는데, 뭐가 더 쉽다고 생각하냐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 중에 홀수를 찾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를 인식하기 좀 더 어렵고, 오케이? 홀수는 보자마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 2 다음이 5 요렇게 넘어가는 계산을 해주는 게 오히려 그 다음에 2는 짝수고 5는 홀수다 이렇게 인식하기 좀 더 편할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가장 작은 A는 얼마냐? 방금 얘기했던 대로 5라는 거죠. 3으로 나눠서 나머지 2인수 중에 홀수이면서 가장 작은 건 5.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A 가장 작은 5, B 가장 작은 6이니까 A 플러스 B의 최소는 5 더하기 6해서 11이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겠다.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대소관계. 또 대소관계 많이 더 어려워요. 특히 지수 함수로 넘어오면 대소관계가 비교적 쉽거든요. 왜냐면 지수 함수로 넘어오면 밑이 대부분 이제 통일이 되는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어려운 게 밑이 통일이 안 되거든. 그래서 더 어렵지 않나 싶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 자, A는 4제곱근 2 곱하기 6제곱근 3, B는 3제곱근 3, C는 3제곱근 2, 4제곱근 5. 근데 나이 더 먹으면 이 부분 수업 못하겠다. 잘 안 보여, 글씨가. 책에 있는 글씨가 근호에 나와 있는 숫자가 잘 안 보여. 자, 그리고 여기서 거듭 제곱근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이걸 갖다가 지수로 바꿔서 이해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지수로 바꿔보자라고 하면 일단 A는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이고, B는 3의 3분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C는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4, 3, 12분의 1제곱.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 지수들이 다 지금 분수로 나타나 있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통분할 수 있는 분모를 좀 생각을 해보자. 몇으로 통분할 수 있겠냐? 4, 6, 3, 3, 11을 갖다가 모두 통분하자면? 그치, 12가 적당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2의 12분의 3제곱 곱하기 3의 12분의 제곱으로 만들면 12분의 1제곱을 바깥으로 빼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남겨. 오케이. 그럼 요 정도는 계산할 만하냐? 아, 계산할 만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8, 9, 72의 12분의 1제곱. 자, 요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B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3의 12분의 4제곱에서 좀 더 간단하게 나와 81의 12분의 1제곱. 맞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C는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면 2의 12분의 4제곱 곱하기 5의 12분의 1제곱에서 전체 12분의 1제곱 하자라고 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5인데 얘는 계산하자라고 하면은 80의 12분의 1제곱. 됐나요? 그럼 이제 크기 순위 보이지? 72가 제일 작고 81이 제일 크고 80이 중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C가 가운데, A가 제일 작고 B가 제일 크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요렇게 대동관계를 비교해 볼 수 있겠다. 근호보다는 지수가 더 편한 것 같다. 내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지수 법칙과 곱셈 공식. 자, 여기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한 자리 중에 한 군데인데, 자, 이 뒤로 이제 그놈이 그놈 같은 애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 그놈이 그놈 같은 애들이. 자, 근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 있는 거고요. 24번부터 볼게요. 자, 24번에 이거 최근에 누구 개별 질문 해준 기억이 있는데, A는 양수, B 양수,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2제곱은 5. 자, 요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X는 A 더하기 3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Y는 B 더하기 3의 A의 3분의 2제곱, B의 3분의 1제곱. 자, 요렇게 나와 있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원했던 게 X 플러스 Y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Y의 3분의 2제곱이다. 그럼 이거 딱 보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를 그냥 해보고 싶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Y를 했을 때 A 더하기 얘를 써. 3A 3분의 2제곱 B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 순서로 얘를 쓰고 3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B를 마지막에 써.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알아보기 쉽냐 어렵냐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한데, 오케이. 일단 더한 다음에 얘를 어떡하지 하는 고민 중에 이 순서로 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떠올릴만 하다라고 봐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된다는 거야? 채린아? 얘가 어떻게 정리되겠어? 그렇지. 세제곱 전기식으로 보여야겠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x 빼기 y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부호가 뒤집어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게 여기 가서 마비가 되고 여기 가서 마이너스 3 곱하기 a의 3분의 2제곱 b의 3분의 1제곱 되거든? 그럼 정확하게 얘는 가운데가 빼기인 세제곱 전기식 모양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a의 3분의 1제곱 빼기 b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럼 그걸 갖다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세제곱은 날아가고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제곱의 제곱 요렇게 남고 더하기 여기도 a의 3분의 1제곱 빼기 b의 3분의 1제곱의 제곱. 자, 요렇게 남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거 보고 또 뭐가 생각이 들어줘야 되냐면 얘를 전개할 경우 가운데하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제곱 전개식이고, 맞지? 제곱 전개식이고 그러면 가운데가 뿌리냐 마냐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운데는 날아가고 앞뒤는 남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a의 3분의 2제곱과 b의 3분의 2제곱이 2배에서 남을 거다. 가운데는 날아가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얘를 갖다 이렇게 준 이유가 여기 들어가서 대입하라고 줬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써먹으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계산이 꼬일 걸로 보이고요. 오케이. 여기서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에 먼저 집중을 해서 계산하다 보면은 아, 여기 5 들어가라고 준 거구나 라고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24번 해결해 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전에 봤을 법한 유형이긴 한데 뭔가 숫자가 약간 비틀어져 있어. 약간 비틀어져 있어서 한번 내용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자, a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 5제곱 더하기 a 7제곱 더하기 a 9제곱. 자, 전에 봤던 유형은 이렇게 13579로 나가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로 나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2개인가? 맞지? 기억이 날까? 자, 구해달라는 방향도 좀 다르기는 해요. 자, a의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7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9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1제곱.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값이 512라고 주었다. 이걸로 a 값을 찾아라. 그러니까 좀 어떻게 다르냐? 예전에는 이게 a 6제곱이 얼마? 약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구조. a 6제곱이 얼마라고 문제 이렇게 주고 시계값을 구하세요. 약간 이런 형태였는데 얘는 거꾸로 이제 시계값을 주고 a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로 조금 달라져 있다. 자,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할 때 얘는 13579인데 얘는 마이너스로 3579 11이지. 요것도 좀 차이가 났어. 자,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분자 분모의 그래도 컨셉은 똑같이 들어갈까요? a의 12제곱을 곱합니다. 오케이. 원래는 분자가 번분수가 아니게 만드는 데는 a의 11제곱이면 충분하기는 한데 경험적으로 a의 12제곱 하나 더 높여서 곱해야 약분되는 구조가 더 예쁘게 잘 보인다 라는 거죠. 오케이. 분자 분모의 a의 12제곱을 곱할 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은 분모 쪽은 분배하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분모 쪽은 분배하지 않고 a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 5제곱 더하기 a 7제곱 더하기 a 9제곱을 그대로 써주시고요. 오케이. 이제 분자는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럼 분자는 분배를 해줄 때
여기서 A 9제곱 더하기 A 7제곱 더하기 A 5제곱 더하기 A 3제곱 더하기 A 요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요게 52 하면은 요렇게 통째로 약분되는 애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양쪽 2의 거듭제곱을 이용하라는 걸로 보이고요. 얘는 우선 A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여기서 2의 9제곱. 자, 512를 보고 2의 거듭제곱이다라는 인식은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9제곱이라는 게 바로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2의 거듭제곱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몇 제곱일까로 그 다음에 찾아줘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문제는 512가 512가 2의 거듭제곱이라는 걸 못 알아보고 이제 어떻게 정리할지 난감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숫자 자체에 낯익어 해야 돼요. 128, 256, 512를 낯익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2, 64 또는 1024는 다 낯익어 원래. 그거 보고 2의 거듭제곱 못 알아보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중간에 128, 256, 512에서 이게 낯설 수가 있는데 낯익게 해줘라. 자,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부호 요렇게 뒤집으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A는 2의 12분의 9제곱으로 넘길 수 있죠? 맞지? 약분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은 2의 4분의 3제곱.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부호 어디 갔어?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녀석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보기 답이 이제 근호 형태로 돼 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근호 형태로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자, 분모로 내려갈 거야. 근호가 분모가 4야. 4제곱근 2의 세제곱은 8. 요렇게 다시 근호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26번 해결을 해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 형태 중에 어떤 걸 하나 볼 거냐? 조금 낯설어 보이는 거 31번. 자, 5의 2x제곱 빼기 5의 x 플러스 1제곱 은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돼 있고 5의 2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2분의 5의 3x제곱 에다가 플러스 5의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5. 자, 이걸 보면 곱셈공식 변형식 느낌이 들어줘야 한다. 맞니? 오케이. 이걸 보고 곱셈공식 변형식이 좀 떠올라줘야 한다. 사실 이 모양에서 전혀 그렇지 않게 푸는 문제도 있기는 한데, 자, 그걸 뭐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상태까지 생각을 하면 이 상태가 5의 x 제곱은 얼마로 예쁘게 나오나요? 안 나오지. 오케이. 마이너스 1 왼쪽으로 넘기고 이승례가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은 곱셈공식 변형식 이겠구나라는 느낌이 또 강하게 들어줘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갖다 곱셈공식 변형식 모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양변에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해요. 오케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얘를 넘겼을 때 5의 2x제곱과 1 앞에 개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거는 수상에서 또는 수화 유리식에서도 간간히 보는 형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차식 형태로 주고 역수꼴에 이제 곱셈공식 변형식이 필요할 때, 오케이. 그 2차가 2차항계수와 상수항이 같으면 또는 같은데 부호만 반대면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양변에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하면 5의 x제곱 얘 넘어오면서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얘 넘어가면서 5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니 자, 그래서 요 녀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하 될 것이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얘는 뭐가 될 거냐? 5의 제곱 마이너스 2 맞니? 오케이. 제곱 곱셈공식 변형식이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얘는 뭐가 될 거냐? 5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5 요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자,
얘를 다 풀어 헤쳐서 수식을 계산해도 되기는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의도가 그게 아닌 것 같아. 왜? 자, 요렇게 보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5로 묶으면 분자가 5의 제곱 마3 마1에서 마4 이렇게 되거든. 이해되니? 여기서 5로 한 번만 묶어주면 분자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약분 들어가길 바라고. 오케이? 낸 게 아닌가 싶다. 자, 그러니까 숫자 계산할 때도 인수분해를 적당히 활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계산이 편한 경우가 많으니까. 오케이? 일단 5의 세제곱은 125 내가 잘 외우고 있으니까 라고 나대는 것보다 오케이? 뭔가 좀 식을 정리해서 계산하면 편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31번 해결해 봤고요. 넘어가서 그놈이 그놈같이 생겼는데 전혀 다른 녀석. 34번에 A의 2x 제곱은 3. 자, 요렇게 나와 있고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의 3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3x제곱. 자, 요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는 모양은 되게 닮아 보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 목적한식이 얘는 이거 구하라고 얘는 이거 구하라잖아. 맞지? 준 게 다르지. 준 게 달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꼴의 형태를 준 거고, 오케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A의 2x제곱은 3이라고 여기 숫자를 그냥 줘버렸지. 접근이 다르다. 이해되니? 자, 그럼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A의 2x제곱으로 정리될 수 있게 정리하는 게 포인트인데, 오케이? 이 부분을 나랑 처음 하는 사람이 요렇게 3명이지? 나는 여기를 해설지랑 좀 다르게 푼다라고 하는 거. 자,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하고 있을까? 서연아? 나는 여기 분자 분모에 뭐 곱하게? 그렇지. A에 3x제곱을 곱한다. 어머나? 왜 알람 울리지? 아, 어제 종치는 시간 때문에 알람 맞춰놨구나. 아, 그 알람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준서가 일정 나온 거 보낸 거야? 오케이. 땡큐. 자, 한대국 일정은 이미 알아요. 이미 입수해서 다 봤어. 너희들도 모르지. 니네 중간고사 언제 보는지. 그럼 시간 어? 시간표. 아, 준서는 시간표? 아하.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학교도 기하 수업 했겠네? 잠깐만, 오늘 개학식이라 기하 수업 안 했나? 그냥 오리엔테이션 정도는 했어? 그러면은 기하 그 진도 어떻게 나갈 건지는 얘기했어? 거기까지 얘기 안 했어? 1년 커리를 할 건지 하나 커리를 할 건지? 일단 알았어. 한 대 중간고사 언제 본지 아냐? 오, 알고 있네. 너희들도 모르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잘난 척하네. 자, 아무튼 자, 보통 해설지는 여기 분자분모에 A의 x제곱을 곱하게 돼 있는데 나는 A의 3x제곱을 곱하는 걸 추천한다. 왜? 번분수가 없게 하는 게 좋다. 편하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번분수 한번 거쳐다 보면 계산을 2번에 나눠서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때 또 테크닉이 뭐냐면 분자는 다 분배를 하는데 A의 6x제곱 빼기 1. 오케이. 왜 3x제곱을 곱했냐? 여기가 다 약분되라고 3x제곱을 곱했다 이거지. 그럼 그때 분모는 다 분배하지 말고, 오케이? 다 분배하지 말고 A x제곱 하나만 분배를 해. 오케이? 그러니까 요 바깥에다가 A의 2x제곱은 남겨놔. 오케이? 그게 계산하기가 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A의 2x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
인수분해해서 약분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호가 반대라서 얘 인수분해봤자 약분이 안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숫자 들어가 여기서. 이해되니? 자, 여기가 부호가 맞아떨어졌으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약분 한번 하는 게 계산이 편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숫자가 들어가 주자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3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3의 몇 제곱이야? 그치? 3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27 빼기 1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가 4 곱하기 3분의 26에서 요렇게 약분 들어가가지고 6분의 13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34번 해설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가 넷셀을 완벽하게 짜게 기억하고 있었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3x 곱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 원래 전에 그렇게 안 배웠을 텐데 전에 수원 선행하면서는 그렇게 안 배웠을 텐데 이거는 딱 완전히 내 스타일이거든. 아무튼 내가 볼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다. 뭔가 공감이 됐으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있겠지.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39번을 설명을 할 거고요. 요 유형은 지수에서 모양이 잘 안 나온다? 그럼 바로 로그로 넘어가세요. 자, 여기서 문제가 말하는 게 2a 뿔 b다. 아, 그러니까 요것도 뭐에 좀 새로워.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가 역수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a제곱, 여기가 b제곱이 나와 있고 더하라고 하는 데가 역수꼴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 모양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나와 있는 게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보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 지수 상태에서 모양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로그를 쓰세요. 오케이. 일단 여기는 지금 지수로 풀어주긴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선생님 눈에는 보이냐면 A 앞에가 계수가 2잖아. B 앞에는 계수가 1이고. 그런데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10이거든. 오케이. 그럼 100이 정확하게 10의 제곱이라는 게 눈에 띄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A만 넘겨. 이 눈으로 만들 게 아니라 A만 넘겨. 오케이. 그러면은 2의 4제곱이 10의 2A제곱 요렇게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B만 넘겨. 그러면은 25의 제곱이 10의 B제곱.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을 곱하면 그 자리에서 지수가 2A 뿔 B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0의 2A제곱 곱하기 10의 B제곱은 2의 4제곱 곱하기 25의 제곱은 결국 5의 4제곱이잖아. 맞니? 오케이. 라고 했을 때 10의 2a 플러스 b제곱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게 됐고 얘는 10의 4제곱이 되지. 맞니? 자, 그래서 2a 뿔 b는 4다. 자, 그러니까 얘는 원칙이 있다라기보다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 이해되니? 얘는 항상 이런 식으로 풀려라기보다는 원하는 목적한 모양이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야 될까라는 센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거는 대수적 감이 좋아야 되는데, 그럼 대수적 감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풀어야지. 대수적 감이 좋으려면 많이 풀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아무튼. 자, 요렇게 39번 해결해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14번째 유형. 비슷비슷하게 생긴 녀석이긴 해, 지금. 근데 차이점은 얘는 두 개씩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 있었다는 거고, 이게 따로 떨어져 나와 있었다는 거고, 지금 여기 유형 14에는 연속한 등식 모양으로 나와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때 풀이 방법이 뭐 크게 다르냐라고 하게 되면은, 글쎄. 도입 부분에 한 가지가 좀 차이가 나기는 하겠네. 근데 하필이면 40번은 도입 부분에 필요한 녀석이 이미 돼 있어. 2의 2x제곱은 3의 2y제곱 k. 자, 뭐냐면 이렇게 요렇게 둘이 등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는 k를 잡아주는 게 포인트거든.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 문제는 얘가 그냥 원래 는 k를 잡아놓고 그걸 구하라는 게 문제라는 게 조금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나와 있었고 문제가 조건을 주기를 x 플러스 y 빼기 2xy는 0 xy는 0이 아닌 일 때 k값. 자, 별거 아니긴 한데 내가 볼 때 이제 요게 좀 낯설어 보였어. 이런 식으로 조건 나온 게 방학 때 봤던 교재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싶은 마음에. 자, 서윤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어. 성현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어. 준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어. 경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양변을 xy로 나눠. 요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익숙한 모양으로 바뀌어요. 왜? 보통 이런 건 얘기했잖아. 아까도 여기서 이번엔 반대로 물어봤는데 보통 어떻게 물어봐? 역수꼴 합차를 물어본다. 그치? 오케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나 x분의 1 빼기 y분의 1 물어본다. 일반적으로 그게 제일 흔히 물어보는 형태다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양변을 x, y로 나눠주면 여기가 y분의 1, 여기가 x분의 1, 여기가 빼기 2는 0. 자, 이렇게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자주 보던 모양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2. 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평소에는 또 이걸 구해라가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걸 구해라가 일반적인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걸 줄 테니까 k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 거지. 오케이? 거꾸로 이걸 구하라 라고 하는 경우 0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들다 보면 0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오케이. 자, 암튼 자, 그걸로 k값을 구하자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x분의 1, y분의 1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 요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주게 되느냐, k는을 쓸 때 얘가 k는에서 요거 가지고 x분의 1제곱은 2의 제곱자 요렇게 x분의 1제곱 모양을 만들어내고,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k의 y분의 1제곱 은으로 3의 제곱자 요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필요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얘네들을 곱하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나옵니다 라는 형태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제곱을 하게 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자, 여기 뭐 들어간다고 이제? 2가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은 k 제곱이 6의 제곱인데 그러면 k가 얼마나 해야 돼? 자, 여기서는 뿔마 6이 아니라 6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뿔마 6이 아니라 6일 수밖에 없다. 왜? 지수였거든. 맞지? 오케이? 2의 2x제곱, 3의 2y제곱이 k인 거잖아. 얘네들이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음수 나올 수가 없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k는 기본적으로 양수였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계속 그놈이 그놈 같아서 넘어갈게요. 실생활 활용. 실생활 활용 내가 한 문제 풀어주면 뭔가 다르냐? 이거 몰아넣고 연습하면은 잘 된다고 했더니 내신 때 할게요 라고 밀어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교재에 있는 건 해두고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내신 때 몰아서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전혀 할 때마다 그냥 제끼면 오히려 점점 더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이 나와 있는 애들은 안 어려워요. 식이 나와 있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실생활 응용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지수 계산이 또는 로그 계산이 안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오케이. 계산만 하면 되는데 계산이 자꾸 틀리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지. 오케이. 문제에서 조건식이 이미 계산해야 되는 식이 나와 있는 경우는 어렵지 않다. 근데 여기 또 식을 짜야 되는 문제가 없네. 4개에다 식이 나와 있죠? 맞지? 4문제에다 식이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있다. 자, 그 중에 46번 볼게요. 조개는 현탕물을
여과한다. 뭔 소리야 이게? 현탕물, 검고 탁한물, 쉽게 말하면 흙탕물. 오케이? 여과한다, 거른다. 흙탕물을 거르는 기능이 있다, 조개는. 그래서 조개 먹을 때를 되게 열심히 빡빡 씻어야 되는 거야. 그 안에 흙탕물을 여과하느라고, 흙탕물을 걸러내느라고 쌓여있는 뻘이 엄청나거든. 그래서 먹으려면 조개 먹을 때는 빡빡 씻어야 되는 거지. 잘 씻어도 오래 씹혀. 암튼. 자. 조개는 흙탕물을 갖다가 이렇게 거르는 기능이 있는데, 자, 수온이 T도씨, 어려운 말 아니고 개체 중량이 W 그램. 개체 중량, 그러니까 무게를 달았더니 이 무게가 나왔다. 이 얘기지. 용어들을 갖다가 왠지 되게 괜히 어렵게 쓴 것 같지 않냐? 조개는 흙탕물을 거르는 능력이 있는데 수온이 T도씨이고 무게가 W g일 때라고 하면 훨씬 알아듣기 편할 것 같은데. 자, A조개, B조개 서로 다른 조개가 있어. 하나는 뭐 홍합이고 하나는 백합이라고 할까? 자, 1시간 동안 여과하는 양을 각각, 그러니까 흙탕물 거르는 양을 갖다가 QA, QB라고 하게 되면은 이 조개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A라는 조개는 0.01 T에 1.25제곱 W에 0.25제곱을 이제 거르고 QB, 자 B라는 조개는 0.05분의 곱하기 T에 0.15제곱 0.75냐? 0.75제곱 그 다음에 W에 0.30제곱을 거른다. 자, 수온이 20도, T자리에 20도를 대입하세요. 개체 중량이 8g, W자리에 8을 대입하세요. 그리고 QB분의 QA를 계산하세요. 라는 거잖아, 그지? 맞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0.05 곱하기 20에 0.75제곱 곱하기 8에 0.30제곱 분의 0.01에 20에 1.25제곱 그 다음에 8에 0.25제곱. 자, 얘를 계산하자면 당연히 밑이 같은 애들부터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겠어? 맞지?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얘들끼리 계산하고 5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 녀석은 20의 지수법칙으로 1.1로 해서 0.7을 어떻게 하면 돼? 그치, 빼면 되지. 1.5에서 0.7로 빼면 얼마야? 오케이, 0.5. 자, 곱하기 8에 여기도 0.25에서 0.46을 빼는 거지. 얼마 나와? 그치, 마이너스 0.05. 자, 요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 지수가 소수로 표현된 거는 우리가 안 익숙해. 맞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겠어? 분수로 바꿔주는 게 더 좋겠지. 맞지? 자, 그래서 앞에 5부터 5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케이. 자, 얘는 소위수분해 좀 해주시고요. 2의 제곱 곱하기 5 다 20 맞지? 오케이. 0.5는 자 2분의 1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하기 8은 또 2의 세제곱이잖아요. 맞지? 자, 거기에 0.05면 자 마이너스 20분의 1 이렇게 됐니? 자, 이제 남은 걸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5의 마이너스 1제곱 5의 2분의 1제곱 5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2의 마이너스 20분의 3제곱 2의 20분의 17제곱 이렇게 되니? 자, 그럼 문제에서 얘가 2의 a제곱 5의 b제곱으로 정리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A, 얘가 B, A 더하기 B 얼마야? 답으로 말하지 말고 일단 분수계산으로 대답해주면 안 될까? 그치, 20분의 7이 나오게 되지. 그래, 20분의 7을 갖다가 보기는 또 소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0.35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우리 예림이가 암산 빠르다고 자랑했어. 자, 아니야? 너무 순식간에 0.3으로 바로 넘어가길래
아니 미리 풀어놨어 아까? 네. 자 아무튼 자 요렇게 46번 설명했고요. 그럼 일단 또 여기까지. 자 문제들 좀 풀면서 막히는 거 있으면 질문하다가 자 그리고 나서 3교시에 남은 문제들을 또 이어서 나가기로 하고요. 자 문제를 풀면서 모르겠다 싶은 거 물어보세요. 물 마시고 오세요.